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화가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미술을 했고, 예고 들어가고, 뭐 미대 들어가고, 뭐 대학 들어가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사실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너무 쉽게 포기했거든요. 그제서야 내가 그 화가가 될 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느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저 자신을 너무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흥미를 잃어갈 때쯤 사진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사실 그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한 레퍼런스를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를 1996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학교 4학년 때 과제가 한 학기에 뭐 500호 채우기, 400호 채우기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어,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조금 음, 그게 되게 숙제처럼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그 즉흥성, 즉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나한테 충분히 매력적일 때 그거를 굳이 100호 캔버스에 옮겨 그릴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프린트된 사진에 프린트가 잘 됐을 때 그 사진의 컬러도 너무 좋고, 그냥 그것의 즉각성도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핸드 프린팅을 하다 보면은 그 상이 떠오르는 순간 되게 그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프로세스는 잘 안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그것도 하나의 그런 프린트된 이미지, 하나의 물질로서의 어떤 사진,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페르소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리스 시대에는 실제로 배우들이 이제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어,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실제로 가면을 쓰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쨌든 어떤 역할이라는 그 자기가 맡은 배역이라는 그 어, 롤을 쓰고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그런 어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또 사회적인 가면을 다 쓰고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지금은 그 단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는 초상이라는 그 장르 안에서 타인의 얼굴을 사진으로 재현한다는 거, 그리고 사진으로 재현된 어떤 타인의 얼굴을 본다는 거, 그런 것이 뭔지,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장르에 대한 그런 좀 더 본질적인 질문? 가면을 우리가 쓴다고 얘기를 하면은 가면 뒤에는 뭐 진짜 얼굴이 있다는 걸 상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그런지 그거를 묻는 작업이었어요. 가면 뒤에 정말 얼굴이 있는지. 그거는 보통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자연스럽게 뭐 V를 하거나 사진에 찍힌 나의 모습, 그거를 예상하고 그거를 액팅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그 카메라와 그 피사체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배우를 모델로 배우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미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면이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 진짜 얼굴하고 뭔가 구별이 안 되는 지점들을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배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되게 많은 아이러니와 뭔가 어떤 심리적인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짧은 뭐 한 3분, 5분 정도 되는 모놀로그를 하는 동안에 그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는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들은 셔터 소리에 둔감해지고 점점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 대사에 빠져들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 과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진이 뭐 촬영은 뭐 1시간 정도 해도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제 뭐 500컷, 1000컷 막 이렇게 컷수가 되게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얼굴을 제가 찾는 거죠. 제가 찾고 있는 얼굴을 찾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얼굴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파트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어떤 얼굴을 찾느냐가, 그러니까 뭔가를 찾고는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중엔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물을 놓고 찍다가 조금씩 내가 개입을 하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사물에서 뭐 신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근데 그런 어떤 선택들은 대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쌓이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좀 재밌어졌어요.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그 이미 사진 속의 대상을 뭐 상징적으로 항상 어떤 하나의 기호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스틸라이프라는 작업은 다 배반하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의도했던 바가 있으면 그 의도하는 바가 충족될 때까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자켓을 찍었는데 그 자켓을 더 이상 자켓으로 내가 보지 않을 때까지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그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거는 이미 저의 동기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냥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원래 그게 나에게 줬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을 때까지 계속 그걸 보고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 그 정물 사진들은 정말 그때는 진짜 되게 굉장히 집착적으로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의 대상을 막 한 2주, 3주를 그냥 계속
작업실 가서 맨날 그거를 똑같은 거를 막 미친 사람처럼 계속 찍고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초기에 스틸라이프 작업은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대상이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이나 의미로부터 완전히 그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올 때까지 그냥 그 대상을 계속 집요하게 보고 이미지를 만들고. 광주는 저한테 되게 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너무나 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다뤄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 장소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뭔가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 장소를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사실은 광주라는 도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과연 이거를 다룰 만한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작업을 실제로 이제 작업에 돌입했을 때 제가 당면한 문제는 그 광주 국군병원이 80년대 그런 일이 있었고 2007년까지 병원으로 운영이 되던 곳이에요. 그리고 2007년부터 제가 작업을 했던 2018년까지 11년 동안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병원을 가면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폐허가 주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어떤 5.18의 그 비극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환하는 어떤 그런 장소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진 작가로서 표면을 다루는, 결국에는 표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장소는 2007년에 시간이 멈춘 장소인데 거길 가서 80년의 광주를 찾아야 되는 2018년에 나는 굉장히 이게 되게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작업으로 다가왔었고 이 시간의 갭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난제로 다가왔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취한 형식이 그 굉장히 좁고 긴 포맷. 그것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로 포맷을 포트레이트 포맷이라고 그러고 가로 포맷을 랜드스케이프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 포맷은 그냥 포맷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경 같은 거를 세로로 잘 안 찍잖아요. 그 길쭉한 포맷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카메라는 4:3 포맷인데 그걸 오히려 더 양쪽을 잘라가지고 굉장히 좁고 긴 포맷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거의 반 정도는 잘라내서 이 공간의 퍼스펙티브를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실 그 광주가 저한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현장에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의 갭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어떤 저의 그런 어떤 혼란에 대한 그냥 그런 좀 정직한 어떤 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쉽게 어떻게 보면은 5.18이라는 그냥 비극으로 그냥 쉽게 소화해 돼 버리고 마는 거, 그런 것이 제가 가장 좀 이제 약간
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좁은 포맷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들, 그리고 완전히 망각된 기억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뭐 저한테 던졌던 그런 질문들, 그 질문들이 막 되게 거창한 질문들은 아니에요. 진짜로, 어?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그냥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질문을, 음, 다른 작가들한테도 좀 던져보고 싶었고, 어,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올해 작가상의 그 후보로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제 이 전시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그 뭔가 어떤 미술계에 대한 뭐 총체적인 어떤 회의감이나 막 이런 게 들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음, 국내에서 가장 큰 미술 이벤트라고 할 만한 올해 작가상이라는 전시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작가의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었어요. 일단은 전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그 작가의 초상, 작가들의 초상이고, 그리고 그 작가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각각의 작가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한 그 녹취를 풀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뭐 짤막한 시의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그 작업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출판 그 책을 만드는 그 파트너인 박연주 디자이너가 그 작업을 맡아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그래픽 시로 만드는 그런 그, 그 텍스트와 이미지 두 개의 파트로 크게 나뉘어지거든요. 이미지 작업의 제목은 그 침모라는 배에서 함께 추는 춤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텍스트 작업은 알코올 중독자와 천사들을 위한 시라는 작업인데요. 그 사실은 제가 이 프로포저를 쓸 때 어떤 내가 이 미술계 내에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두 개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하나는 그 타이타닉에서 그 3등선실에서 춤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춤을 추는 거죠. 배가 침몰하는지 모르고 춤을 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가 침몰하는 거를 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밀란 쿤데라의 그 웃음과 망각의 책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한 파트인데, 그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공산당에 가입해서 같이 공산당에 가입한 그 동지들하고 같이 막 춤을 추던 그 춤은 이제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작가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 사실상 그 뭐 미술계를 뭔가 이렇게 되게 어떤 시스템을 비판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이고,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주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한 이야기이고 쉽게 또 그렇게 뭐랄까 오해받을 수도 있는 제가 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냥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어쨌든 제가 전시를 풀어나가는 방식, 뭐 이미지를 어떻게 공간 안에 배치하고 뭐 어떻게 그런 어떤 호흡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로 어떤 호흡이나 어떤 시퀀스를 만드는 방식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정해진 동선 없이 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존 버거의 사진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책이 사진의 이해하면은 되게 무슨 교과서 제목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제목은 Understanding a Photograph거든요. 한 장의 사진을 이해하는 문제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계속 되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는 그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라는 책이 제가 계속 다시 뭔가 한 10년에 한 번씩 다시 읽게 되는 그런 책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한 장의 사진을 끝내 보여주지 않는 그 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저한테도 뭔가 사진이라는 매체는 좀 그런 의미가 계속 그런 의미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뭐 어떤 원초적인 단위 같은 그런 거? 그걸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 같은 걸로서의 한 장의 사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